네, 김상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 C++11, C+14와 관련된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에서는 R-value, move semantic, perfect forwarding 이런 좀 복잡한 개념을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L-value와 R-value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것들을 L-value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써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A 곱하기 B 이거는 식이고 이거는 L-value가 아니기 때문에 대입은 왼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던 C++에서 L-value라는 것이 뭔지 모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C++부터는 이 R-value가 뭔지 이해함으로써 좀 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value라고 하는 것은 L-value가 아닌 것들을 모두 우리가 L-value라고 하고요. 보통 이 L-value들은 상수값이나 임시 객체들 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냐?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부터 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C++는 우리가 인재를 전달할 때 call by value로 전달할 수도 있고 call by reference, call by pointer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 때 생각을 해보면 C에서는 배열을 call by value로 전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배열을 call by value로 전달하게 되면은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배열은 무조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call by value로 전달할 수가 없고 call by pointer 개념으로 주소로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열 말고 무거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조체고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배열을 가질 수 있고 그 배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all by value로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객체들을 우리가 call by value로 전달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열을 call by value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면 객체도 call by value로 전달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call by value로 전달하기 대신에 call by reference로 전달할 수 있는 C++부터는 새로운 문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인자로 객체를 전달하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객체를 어떤 함수의 결과값으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반환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call by reference나 call by pointer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지역에 생성이 된 객체는 스코프 또 생명이 그 지역 함수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종료가 되면 그 객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라진 객체를 주소나 참조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이 뭘까요? 동적 할당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적 할당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면 얘의 수명은 더 이상 함수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로 객체를 반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함수에서 만든 것을. 그런데 그거는 또 번거롭습니다. 왜? 동적 할당은 우리가 뉴하면 또 딜리트를 해야 되고 문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콜 바이 밸류 형태로, 즉 값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객체를 반환하는 것을 여전히 사용을 해본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R밸류라는 걸 고민하게 됐고, move라는 시멘틱, move 시멘틱, 이동,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로 제가 쭉 떠들었지만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프로퍼티도 C++ 문법을 쓰도록 지금 문법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라는 걸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객체는 콜 바이 밸류로 인자로 전달하기에는 무거운 객체가 되겠고,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반환하는 것도 무거운 그런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지금 만드는 이 객체는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벡터 같은 그런 자료구조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멤버로는 사이즈라는 값과 포인터를 하나 멤버로 가지는, 두 가지를 멤버로 가지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는 정수 하나를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는 아니고 배열 형태, 동적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열들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클래스의 생성자와 소멸자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생성자 말고 정수로 하나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문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멸자, 기본 소멸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멸자는 P를 딜리트 해야 되고, 이 P는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딜리트 P가 아니라 딜리트 가로 P 형태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지켜볼 수 있게끔 출력문들을 그 함수 내에 한번 포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디스 값을 찍어 봄으로써 주소를 봄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값에 의한 전달을 할 때, 객체를 값에 의한 전달을 할 때 복사 생성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복사 생성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잠깐만 코드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P의 AP의 사이즈. 그리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void g a b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initializer list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도 size 그다음에 이런 문법을 조 initializer list는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A는 A 1, 2, 3, 4, 5 이렇게 요것이 이제 초기화 목록 initialize list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A만 생성을 했죠. G에 A를 전달하는 것까지 해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력 결과를 보면 두 개의 객체가 생성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끝이 880인 거가 A 객체에 해당되겠고 858에 해당되는 것이 G 함수에 있는 인자로 있는 B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객체는 이 initialize 그 생성자가 호출이 됐고, 그 생성자에서 그 int만 받는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동적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값들이 복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call by value로 G 함수로 전달되니까 B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되겠고, 이 B 객체의 생성은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G 함수가 종료가 되면 B 객체는 소멸이 되는 거고, 메인이 종료가 되면 A 객체도 소멸이 됩니다. 이처럼 내가 A 객체를 G 함수에 전달을 하는데 객체가 하나 더 생겼죠. 이 객체의 생성이 불필요한 겁니다. G 함수 내에서는 이 B를 갖고 뭘 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사된 객체이죠. 복사된 객체이기 때문에 이 B를 갖고 뭘 하는지 간에 나중에 A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복사한다는 것 자체가 A를 수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만약 A를 수정하고 싶으면 예전에 C 같은 생각에서는 포인트로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이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레퍼런스로 전달을 하게 되면,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B 객체의 생성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B 객체의 생성이 필요가 없지만 아까하고 달리 요 함수와 비교했을 때 이제는 여기서 B를 수정을 하면 그 결과가 A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는 문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const를 붙여주면 위와 똑같은 효과가 있지만 복사, 이 함수 그 객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복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C++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잘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f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f에서는 c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거를 리턴합니다. 이 리턴하는데 어떻게 리턴해요? 주소를 리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레퍼런스를 리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G 함수를 호출한 대신에 A 이퀄로 F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를 정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객체의 크기가 동적 배열의 크기가 복사하는 것보다 클 경우 또는 작을 경우에도 이제 낭비되는 공간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코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올바르게 하려면 p를 지우고 p 이코로 new int 새롭게 a의 사이즈만큼 확보를 해주고 나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 대입 연산자가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해 보면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무브를 지워야 되는군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된 게 아니라 요거를 추가하고 다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러면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 옵션을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결과인데, 보시면은 880, 818, 858 객체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생성됩니다. 어떻게 3개냐? A라는 객체가 메인에 생성이 되겠죠. F라는 함수를 부르면 C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C 객체는 F 함수가 종료되면은 소멸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임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시 객체가 A의 복사 대입이 이루어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3개의 객체가 생성이 됐고, 그 생성되는 형태를 보시면 뭐 A와 C의 생성은 이렇게 생성되는 게 불가피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임시 객체의 생성입니다. 임시 객체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을 꺼놓으면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럼 복사 생성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메모리 카피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임시 객체가 다시 또 대입이 됩니다. 카피가 되는데, 그 이코르 대입 연산자 이코르 요 연산자의 수행 때문에 딜리트가 또 이루어지고 동적 생성이 이루어지고 또 메모리 카피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임시 객체도 소멸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 객체 소멸되기 때문에 줄줄이 또 딜리트 P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발생할 여러 가지 과정들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임시 객체의 생성입니다. 이 임시 객체가 생성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성될 때 비싼 복사 생성자를 쓰고, 또 그 임시 객체를 A에 대입할 때 비싼 복사 대입 연산자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C++11부터 나온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다는 것은 서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맞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바꾼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실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요 코드를 보시면 지금 요게 move constructor 이동 생성자입니다. 그러면 이 move constructor에서는 이 다른 것들은 복사 생성자나 초기화 리스트들은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 내 자신의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 그 정수 하나 받는 생성자를 불렀어요. 근데 여기는 부르지 않고 바로 사이즈를 A 사이즈로 대입해 보이고 P를 A가 가리키는 포인트를 가리키게 해놓고요. AP는 나중에 딜리트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null ptr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임시 객체 컨스트럭터가 되는 거고요. move 대입은 두 값들을 그냥 서로 맞바꾸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이즈 부분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여기까지 A 객체의 생성과 C 객체의 생성은 뭐 불가피하게 생성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임시 객체의 생성입니다. 여기도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58 생성이 되는데 이때는 아까와 달리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지 않고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러지게 되게 그러니까 move 컨스트럭터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C는 이 move 과정에서 이 임시 객체와 함께 바로 삭제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C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muve해도 임시 객체로 muve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임시 객체 이동시켜서 임시 객체에서 뭔가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임시 객체 58은 기존에 C가 갖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고 딜리트가 필요 없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C가 딜리트가 되는데 이때 P는 null ptr 값이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걸 하나 더 넣어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8 객체, 즉 B 객체, 아니 C 객체가 소멸될 때는 딜리트를 안 썼습니다. 딜리트 P라는 반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소멸자가 불러지지만 그 소멸자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move에서 임시 객체가 그전에 C가 갖고 있던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 객체를 A에다 넣을 때 이 C 객체는 임시 객체이기 때문에 임시 객체의 정보를 그냥 A로 muve하고 A 것, 기존 것들은 또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 A 것을 임시 객체에다 줘버리면 임시 객체가 소멸하면서 기존 A 것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ove 과정에서는 이 대입 과정에서는 또다시 수업만 이루어지게 되겠고 딜리트나 new나
메모리 카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브나 무브 데이비라는 이동 생성자나 이동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랑 사용했을 때랑 그 효율성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브 시메틱, 또 무브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반환하는 그 위치에서 객체를 반환할 때 이게 표면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설명을 드렸고, 실제 다른 부분에서도 이 임시객체라는 걸 인지해 가지고 카피 대신에 복사를 씀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최적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 문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런 수업에서도 보세요. 수업을 이렇게 이퀄로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이 템프는 임시객체죠. 전혀 다른 데서 쓸 일이 없는 객체예요. 근데 이거를 복사 생성자로 이 과정을 했다 그러면 무지무공게 되는데, 여기서처럼 무브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과정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L-value reference가 아니라 R-value reference로 인자를 받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두면 어떨 때 우리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소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데서 S에 아니면 S에 우리가 이런 여기처럼 어떤 함수에 객체는 객체지만 상수 객체를, 그 R-value 객체를 전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도 복사 생성자라는 것보다는 R-value reference라는 것보다는 L-value reference라는 것보다는 R-value reference를 씀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브를 써서 여기서는 복사 생성자 대신에 이동 생성자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코드 중복보다는 함수를 우리가 2개 오버로딩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는데, 이렇게 오버로딩 해 놓으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L-value reference 연다는 것 자체는 되게 효과적인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index of는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index of는 요 스트링을 이 안에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L-value reference를 쓰거나 R-value reference를 쓰거나 차이가 없는데, 요 경우에는 to lowercase의 경우에는 그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문자열들을 다 소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const로 왔기 때문에 이 S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고, 임시객체를 만들어서 그 임시객체를 수정한 다음에 그 임시객체를 반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R-value reference를 쓰게 되면은 임시객체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다른 객체를 내부적으로 지역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아닌 곳에 두 개를 쓰면은 L-value reference가 되는데, 이제 이게 그 L-value reference가 아니라 어디서 쓰여지냐면은 이렇게 템플릿에 쓰이게 되면, 이 템플릿 쓰게 되면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L-value로도 해석이 되고 R-value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콧 마이어가 요거를 Universal Reference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효율성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범용참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 인자를 주고 그 인자를 또 이용해서 생성하니까 임시 객체가 되겠고 또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있는 어떤 변수는 그것이 R-value라고 하더라도 한번 이름을 갖게 되면은 L-value로 바뀌게 됩니다. 복잡한 얘기인데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요 A는 L-value이지만 요 B는 L-value가 아니라 R-value로, 그러니까 R-value가 아니라 L-value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처럼 요 RHS는 R-value로 그 복사가 아니라 이동 생성자 형태로 만든 것인데, 베이스에는 그게 RHS가 move 형태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이게 올바른 코드가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타입 쪽으로 가면 이제 복잡해지고 Universal Reference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무브가 뭐다,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